결혼 2년 차. 아직 신혼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다. 그러나 한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절망 속에 놓였다. 문제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AI였다는 점이다.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은 밤마다 인공지능과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눴고 급기야 디지털 동거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이 기괴한 관계는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남편의 변화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퇴근만 하면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남편. 처음엔 단순한 게임이나 영상 중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날도 거의 없어졌다.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하던 A씨가 다가가면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어느 날 남편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 화면에 켜진 메시지를 보게 된 A씨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 속에는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상대의 이름은 세라. 사람이 아닌 AI 캐릭터였다. 남편은 AI에게 너만이 나를 이해해준다.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며 사랑 고백을 쏟아내고 있었다. 정작 아내인 A씨는 1년 넘게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A씨를 더욱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다. 남편은 AI와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까지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현실의 아내에게는 등을 돌린 채 가상의 존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외도야? 난 잘못한 거 없어. A씨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정신병자 취급이라며 분노했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남편은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지인들에게는 AI와 디지털 동거 중이라며 이혼 소송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혼자 남겨진 A씨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전문가의 답변은 분명했다. 비록 상대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부간 신뢰를 저버릴 정도의 정서적 교감과 애정 표현이 있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대화, 현실 배우자에 대한 애정 단절, 가출까지 이어졌다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직장 주소로 소장을 보내거나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A씨가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이었다. 전세금의 절반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이지만 명의가 남편이라면 계약 해지 권한은 남편에게 있다. 문제는 남편이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사용해버릴 가능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전에 법원을 통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현관 비밀번호 변경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날짜를 정해 짐을 찾아가도록 통보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다. AI와의 사랑, 디지털 동거. 한때는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현실의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결혼의 핵심은 여전히 신뢰와 책임이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는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 배우자를 외면하는 순간 혼인은 이미 균열되고 있는 건 아닐까?